여러분, 우리나라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드는 비용이 가장 많은 나라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비용이 3억 6,500만 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도 돈 때문에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아이가 곧 태어나는 이 시점에 내가 과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경제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주식 증여를 하려고 하는지,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자녀 계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등등 주식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처럼 큰 돈은 아니지만 자녀 증여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미리 마련해두고 싶으신 분들, 또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식 증여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꼭 아이 때문이기보다는 저 때문이기도 해요.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남들과 출발선을 다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니고, 첫 번째는 주식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5년 넘게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익률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매도를 직접 해버리면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지만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내야 돼요. 반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아이에게 증여를 하면 양도세는 물론 증여세까지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리의 마법. 이 단어는 사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주보다는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선호하는 편인데, 대표적인 ETF인 스파이나 QQQ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스파이는 지난 30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10.33%였어요.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QQQ는 거의 26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0.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000만 원을 증여해서 QQQ를 사주게 되면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이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이 2,594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냥 넣어만 뒀는데 2.6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이가 5살일 때 증여를 해준다면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1,000만 원이 1,610만 원이 됩니다. 즉 1.6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주식을 묵혀두면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식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목적이 다 다를 건데요. 어떤 분은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대학 등록금이나 유학비로 사용할 계획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결혼 자금으로 줄 계획일 수도 있어요. 만약 나는 아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결혼 자금으로 줄 거다라고 하신다면 대략 얼마를 줄 수 있는지도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이 결과를 보시면 나도 당장 주식 계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앞서 QQQ의 연평균 수익률이 10%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QQQ를 2천만 원치 사주고 30년 동안 가만히 두는 경우에 2천만 원이 3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거의 18배가 늘어나죠. 좀 더 보수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7%로 잡아도 1억 5천만 원, 반대로 연평균 수익률을 15%로 잡으면 13억 2천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재산부터 증여를 한다더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부자들은 이미 복리의 효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방법을 활용하면 돈을 불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증여를 해야 되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주식 증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계좌를 만들고 현금을 이체해서 주식을 사준다.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둘 중에 좀 더 쉬운 방법은 현금을 증여를 해서 주식을 사주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양도세 절세 효과까지 누리고 싶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 증여를 하려고 해요. 일단 증여를 위해서는 자녀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는 당연히 계좌를 개설할 수가 없고 출생 신고를 한 다음에 부모가 계좌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데,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증권사는 토스증권이랑 메리츠증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증권사마다 수수료나 환율 우대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수수료 무료 혜택 때문에 메리츠증권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메리츠증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증여하는 사람, 증여자가 메리츠증권 계좌가 있어야 되고 기본 증명서랑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 우리가 뭘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메리츠증권 어플에서 알아서 정보 조회를 해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자녀 계좌가
개설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있고, 계좌가 개설이 되면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를 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증여세, 세금이겠죠? 증여를 미리 해주는 건 좋은데 만약에 증여세가 50%나 한다면 사실 우리가 증여를 미리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는 10년 단위로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비과세, 즉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총 9천만 원을 증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2천만 원을 증여할 거니까 증여세가 없을 거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돼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세금 신고를 클릭하고 일반 증여 신고 클릭, 정기 신고에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양도세인데요.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를 할 때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0세일 때 2천만 원을 증여해서 주식을 매수했는데 20년 후에 그 주식이 1억이 됐다면 차익 8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한 금액의 22%가 양도세로 나와요. 그런데 이건 현금을 증여했을 때 이야기고요. 주식을 증여했을 때는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증여를 해주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을 증여한 다음에 1년 내에 매도를 하면 세금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는 주식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개별 주식이냐, 스파이나 QQQ 같은 ETF냐에 따라서 증여하는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개별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증여일을 기준으로 앞뒤 4개월 가격을 평균 낸 금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 날에 테슬라 주식이 한 주에 $330라고 하더라도 $330에 증여를 한 게 아니라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간 테슬라의 평균 가격을 증여한 가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고 나서 2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증여세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증여일 전 2개월 동안 테슬라의 종가 평균 가격이 $290여서 2천만 원에 맞춰서 50주를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하고 나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서 4개월간 종가 평균 가격이 $350가 되었다면 350달러 곱하기 50주는 17,500달러가 되고, 원화로 환산하면 2,362만 5천 원이 되니까 362만 5천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주식을 증여를 할 때는 이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장점도 있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테슬라 한 주를 $350에 증여를 받은 게 되고, 이게 주식 취득가로 잡히는데요. 취득가가 높아지면 나중에 이 주식을 매도를 할 때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ETF를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ETF는 개별 주식과 달리 증여 전날 종가로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해요. 만약 제가 2년 전에 스파이를 한 주당 $500에 매수를 했어도 전일 종가가 $640면 주식 가치는 $500가 아니라 $640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치를 증여를 할 때 $640를 기준으로 증여를 해줄 주식 개수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자녀가 매도를 할 때는 취득가액을 $640로 계산을 해서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면 돼요. 양도세에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에 매도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뀐 건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주식의 취득가가 $640가 아닌 증여를 한 사람이 주식을 매수한 가격, 즉 $500로 책정이 됩니다. 취득가가 낮아지니까 양도 차익이 커지고, 그러면 양도세도 늘어나겠죠. 이 점은 꼭 유의를 하셔서 증여하고 1년 동안은 팔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한 번에 증여를 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살짝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이 부모급여랑 아동수당을 합쳐서 1년에 1,32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세뱃돈이나 양가 부모님 용돈, 돌 선물 등 아이한테 들어온 돈을 다 합쳐보면 2천만 원은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아이한테 들어오는 지원금이나 용돈을 현명하게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 공부를 열심히 했고, 지금은 아이한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알게 되었어요. 같은 돈이라도 그냥 쓰면 사라지지만 복리의 효과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아이에게 평생 든든한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 증여에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또 저와 함께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